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국으로 치닫던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어제 저녁 극적으로 봉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달 윤석열, 이준석 원팀 제대로 굴러갈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어제 온종일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렇죠. 뭐 오전에는 국회에서는 의원총회가 무려 10시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거의 의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스톱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준석이 자기 입장 표명만 공개로 하는 걸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와서 한 30여 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좀 자기 변명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못 또 이렇게 실망을 시켜드린 데 대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이 약간 반전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또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보고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탁 7시 50분 한 8시쯤 와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또 원팀을 같이 선언하면서 봉합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 쪽으로 가는가 했는데, 뭐 의총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몸을 사렸나요? 여기서 탄핵안까지 의결되면 이제 정치생명 끝나겠다 이렇게. 탄핵안의 의결도 안 되고 떠나서 국민의힘 그 의원 대부분이 그 하태경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그렇죠. 이준석 이대로 안 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야권에서는 최고 지금 지상 목표가 정권 교체인데, 이준석 저렇게 그 의기장 놓고부터 지지율이 10% 이상 빠지면서 그럼요. 뭐 이거 지는 거라는 지금 뭐 패배감까지 들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국민의힘 내분, 그다음 내홍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나 뭐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홍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윤석열 후보 물론 내 탓이요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이건 누가 보든지 이준석 그 대표의 어떤 떼쓰기, 어리광이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2030을 끌고 온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내가 없으면 윤석열 후보 너 2030에서 우리 그때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안 돼. 그게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그 윤석열 후보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상공이 떨어져 나간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 이거는 이준석의 책임이다. 그건 누구나 이야기했고, 오늘 사실 어제 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는 서로 포옹까지 해가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아침에도 뭐 저기 CBS인가요? 박수영 의원 출연하고 또 그 위에는 또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에 그 또 출연했더라고요. 또 약간의 다른 말을 했던데 완전히 앙금이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어제 의총에서 또 박수영 의원이 아주 상당히 사이코패스 아니냐면서 세게 조금 공격을 한 건 사실이죠. 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후보가 와서 봉합했으면은 이제 의원들도 속으로는 좀 못마땅해도 좀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자중하는 게 좋죠. 그게 좋은데, 이 박수영 의원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센 말을 해서 그 이준석 그 대표에게 조금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던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의총장 밖에서 이제 의원총 하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총회장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원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있던 건 다 잊자, 오해를 풀자 하면서 포옹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때까지 우리는 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후보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 이걸 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직 정치력은 의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당심도 자기가 민심도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작전상 후퇴한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예. 떠나서 있죠. 예.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있죠. 뭐 선대위 복귀 절대로 없다. 뭐 이런 식 강경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명분을 주지 않고는 이렇게 다시 화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정치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특히 그중에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 거. 사실 그건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아주 진짜 자기 위상이 이렇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 그리고 물러나기 직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앞으로 이제 당신은 이제 연기만 하라고. 연극 배우에 불과하고 연출, 각본 이런 건 전부 다 김종인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좀 심했죠.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면은 예,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도대체 안 그래도 정치력이 없다고 지금 한쪽에서 난리인데 그러면 당신 대통령 돼도 김종인이 실질적 대통령 아니냐. 그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 그 민주당의 이해찬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일종의 분리를 무릅쓰고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을 갖다 절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뭐 해임이 아니다. 그냥 위원장 계속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었죠. 있었지만 그 천행계 결코 국민들한테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잘못된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결단력 보여주고.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있죠. 이번에 잘한 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막 때를 지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세를 규합해서 세를 과시하면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예. 검찰에 있을 때도 사실 세라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예. 있다가 뭐 다음에 정권이 뭐 재창출되든지 되면은 법무장관 또는 이런 그렇죠. 걸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인기라든가 예. 지금 진보 측에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예. 근데 그 사람이 단기 필마입니다, 사실은. 예.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든다는 게 있죠. 그렇죠. 검찰 조직이란 게 있지만 검찰 안에 내부 구성인자 뭐 저기 누굽니까 그 지금 고등 검사장 이성윤이 뭐 이런 거 완전히 그냥 그 조국 사단 그다음 추미애 사단 박범계 사단에 완전히 둘러싸인 진짜 단기 필마죠. 단기 필마였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어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이번에 김종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버리니까 그런 이미지가 없어지고 네. 옛날 그 꼰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정치, 구정치의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전형으로 모습. 돌아와 버렸어요. 예.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예. 어떤 막 그 보수들이 잘하던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전부 다 결별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저는 뭐 물론 국민의힘도 의원이 한 100명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뭐 도와준다 하지만 느낌은 단기 필마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혼자서 본인이 어떤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이번에 그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진보가 항상 성공했던 게 거대한 보수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예. 어떤 그 잔다르크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거예요. 저 이재명 같은 분 그러니까 돈키호테. 그런 이재명은 돈키호테, 그다음 뭐 아주 훌륭하게 싸운 사람 잔다르크 예. 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걸로 국민들의 어떤 약자다. 예. 진보는 약자다. 예. 보수라는 기득권 예. 여기에 하는 거대한 기득권에 그런, 도전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아니,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중계 볼 때도 나하고 관계없는 팀 두 팀이 싸우면 약한 팀을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거대한 어떤 국민의힘이지만 예. 그 보수 세력 내에서도 거대한 보수 세력의 벽에 혼자서 맞서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예. 이게 누가 기획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일정 부분 큰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정치 경험도 많고 선거 경험도 많지만 너무 뭐랄까 어린애 보도 하더라고요. 예, 후보에 대해서 그런 존중감이 예, 없다.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권위. 예. 그러니까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김종인 모든 중심이야. 것을 김종인 중심으로 하자고 그러니까요. 해버리니까 윤석열 후보는 김정은의 그늘에 가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늘을 벗어나버린 벗었죠. 거. 그건 정말 잘한 거고 윤석열도 아니 무슨 김정희가 불러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죠? 아니죠. 국민이 불렀죠. 국민이 불렀고 윤석열 혼자 자기의 그런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대 권력과 맞서 맞섰고. 싸웠기 때문에 예. 후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그 그늘을 벗고 윤석열 그 본래의 모습,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면은 충분히 저는 반등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도 버렸는데 거기서 이준석까지 버려놓으면은 예.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종인, 이준석이 예. 뭐 얼마나 득표에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모르죠. 밖에 나가서 요게 되면 두 사람이 쌍포를 쏘아대면은 못 해보거든요. 근데 김종인은 있죠. 그렇게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준석은 윤석열 대표가 물론 후보가 정치 경험은 적고 하지만 나이로 보나 뭘로 사회 보나? 경륜으로 보나 네. 어른이에요, 사실. 껴안고 가야 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어제 같은 태도를 취한 건 있죠. 네. 이거는 포용력으로 보여요. 포용력. 예, 그럼요. 그 김종인에 대한 태도는 정치력, 어떤 단기 필마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이나 뛰쳐나간 걸 끌어안은 건 있죠. 이건 뭐 민주당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포용력이다. 그리고 물론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뭐 일부를 대표하겠죠. 뭐 전체 2030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마치 동생처럼 어제 뭐 최고도 영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만 꼭 동생을 껴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또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 뭐 좀 잘못했죠. 그건 뭐 누구나 하는데 좀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했죠. 제가 약간 줄였습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저기 어딥니까? 그 소방관 세 분 돌아가신 예, 평택. 평택 가는데 이준석 대표의 전기차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예전에 그 택시 기사 했죠. 그- 택시 운전 면허증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래가지고 거기 윤석열 후보가 탁 옆에 좀 타고 보통 이제 자가 운전할 때 예. 기사가 운전하면은 오너는 뒤에 조수석 뒤에 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본인 차 운전하면 옆에 자리가 제일 상석이거든요. 조수석이.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 공무원 사이에서는.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연할지 모르지만 당 대표가 운전하는데 뭐 옆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딱 앉아서 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모양이 좋죠. 예. 그것도 그 뒤에는 예. 권영세 사무총장, 저도 같이 타는가 보려고 아무리 봐도 김기현 원내대표 또 아마 같이 차는 가다가 같이 타는 게 좋겠다 해서 탔는 거 아니에요? 따로 출발할 가다가 때 보니까 없던데. 출발할 때는 둘이만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도 이제 같이 어차피 조문을 가야 하는데 차가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뒤따라서. 네, 예. 그러다가 그렇다면 같이 타서 우리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그렇게 근데 되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와 그 후보 간의 그 어떤 또 나눌 이야기가 그게 뭐 비밀 이야기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가면서 못다한 이야기 어떤 건지 모르죠. 피곤해갖고 수원쯤 가다가 바로 주무시더라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이 지지율 팍팍 떨어지는 바람에 그럼요. 본인 스트레스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왜 큰 숙제 하나 해결하면 그동안의 피곤이 물밀듯 온다 그러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도 뭐 60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61.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사실 정치판 몰랐던 정치판에 들어와서 몇 개월이지만 네. 그리고 11월 5일 날 후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그다음 지난해 말부터 많은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 그래도 일정 부분
해결되고 그다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퀴즈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 상태에서 만일 김종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후보가 아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만일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하고 문제 해결 안 하면 나 같이 갈 수 없어. 예. 만일 그랬다면은 이건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게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예, 김종인하고 관계도. 그래서 잠이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 우리가 흔히 뭐 비온 뒤에 땅이 땅이 굳어진다 굳어진다. 하는데 땅이 굳어지면 좋은데 진창이 되는 수도 그렇죠. 많아요. 너무 많이 오면 비가. 특히 이준석은 지금 가출을 2번이나 했고 본인 네. 스스로 이제 3번 도망가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본인이 찍기는 했지만 워낙 녹비공 아닙니까? 지금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해놓고 당원 당규에 딱 뒤에 숨어갖고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하 드라마의 3막이 끝났다 끝나면은 4막이 없을까? 4막. 아니 또 2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더 제 이상. 생각에는 시간상으로도 예. 너무 촉박하고 이번에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 사퇴 결의안까지 제출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심각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면은 이 보수층 그다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의 이야기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SNS에도 올라오는 글도 봤을 거고 이번에 제가 SNS 댓글들 보면은 예. 이준석 대표가 뭐 잘했다기보다도 그럴만 했다는 글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대부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이 많았고 제가 가입해 있는 페이스북 네. 거기도 보면 하여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니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예. 여 사무실 올 때까지 그 운전기사가 이준석 욕만 해갖고 제발 그만하라고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로 막 물론 저는 저 댓글들을 믿지는 않지만은 예. 이준석 대표 성상납 그 글 올랐을 때 보통 같았으면 민주당에서 난리 났을 거라 이거예요. 난리 났죠. 근데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 의원들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성명 내고 물러나라 뭐 네. 별의별 소리 했고. 근데 왜 한마디도 없냐?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가 지금 계속 공격한 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지.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게 거의 없어요. 그동안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죠. 송영길 오고 착착궁 해갖고 참 그러니까요. 잘 그렇게 됐죠.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서 보낸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엑스맨 아니냐 더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충분히 듣고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겠고 그다음 시간상으로 이제 2달인데 본인도 이제는 어지간히 해도 이제 더 이상 가출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아마 진짜 가출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뭐 앞으로 이준석 그 대표는 사실 정치하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이번에 조금 이렇게 봉합이 잘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네. 이준석이 그렇게 분탕질을 쳤으면 돌아오면서 당원이라든가 네. 국민들한테 정말 사죄하고 예.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죠.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본인은 어제 의총에서도 아니 나를 전부 패싱해버리고 우리가 내가 성질이 안 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후보를 그렇게 공개 비난하고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원색적인 비난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그에 대해서 자기도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책임은 김정인하고 이준석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삼척동네도 아는 일이면은 국민들한테도 또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정도 하나의 성명은 내는 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짜 지금 입장 표명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입장 표명이 진짜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면 행동으로
진정으로 보여가지고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당 대표실에 뭐 야전 침대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하여튼 어떻게 뛰든지 뭐 요술 주머니인가 뭐 꽃 주머니가 복 주머니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그 정권 교체 바라는 그 국민들에게 많은 그 상처를 줬는데 말씀대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좀 하루 지나고 또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늦었으면은 앞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그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는 걸 보임으로써 사과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이제 하면서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세대별로 보면은 뭐 50대라든가 60대 이상한테는 돌아왔다 해서 오히려 더 지금 화를 더 내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 스스로는 지금 2030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울산 합의 12월 3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12월 21일 가출할 때까지 계속 윤석열 후보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강릉 갈 때도 같이 가고, 대학로 갈 때도 같이 가고, 저 뭐 홍익대 앞에 거기 가서 무슨 방범대원 할 때도 같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 보면은 2030한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 물론 나가서 해방을 놓으면은 간표 요인은 되지만 득표 요인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들어와서 오늘 또 본인은 이제 2030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표가 이동이 됐는데 이재명한테 간 것은 없다. 본인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2030의 일부가 안철수한테 또 일부는 또 허경영한테도 갔다고 그러는데 40 내지 50%가 관망세에 있는 것이다. 안철수에 대한 그 반사 이익도 안철수의 본 진면목을 제대로 우리들이 알리면은 바로 돌아올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신감은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을 젠더 게임 요새 젊은이들이 그 게임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그 특위위원장을 좀 임명해라. 하태경이가 또 이준석한테는 유일한 당내 지지 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과연 2030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2030이 윤석열 후보가 그 김종인 위원장과 관계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정과 상식의 어떤 아이콘으로 봤던 2030이 김건희 문제 이런 걸 보니 아니네 해가지고 나간 거지. 이준석 대표가 있어가지고 2030이 이준석 보고 윤석열 후보를 갖다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주 적은 포션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젊은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요. 요새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사실 대표가 4월달 이럴 때 당 대표 될 때 그 된 게 좀 젊은 신선한 프레시한 어떤 그 바람을 국민의힘에 몰고 와달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뭐 당 대변인 선발하고 올 때 어떤 그 왜 모 방송사에 뭐 트롯 뭐 그거 하는 것처럼 막 그 아주 좀 신선한 걸 몰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윤석열 후보 들어서고부터는 이게 구정치인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들어왔으면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는 뒤에 물러나서 후보를 뒷받침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요. 본인들의 얼굴을 내려고 안 했어요. 지금 송영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뭐 강재섭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황우려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존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준석 거기다가 김종인까지 와갖고 세 사람이 서로 얼굴 내겠다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이 젊은이들도 2030도 있죠. 요새 뭐 정치에
문외한이 없습니다. 전부 다 SNS 다 유튜브 그럼요. 열심히 봐가지고 이 정치계가 돌아가는 거 이준석이 왜 저렇게 자꾸 목리를 부리느냐 그 원인을 더 잘 알아요. 저희들보다도. 그래가지고 2030이 볼 때 이준석이 젊고 37의 신선한 얼굴이 그 보수 정당에 새로운 이제 간판이 돼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계속 11월 5일 이후에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자리 싸움 하는구나. 예, 그렇게 됐죠. 이걸 2030도 깨달은 거예요. 알았죠. 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여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윤석열 후보가 되면 그리고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이준석 대표가 딱 들어서면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우리 정치가 시작되어 있구나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 대표,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 전부 자기를 갖다 내세우고 자기 권력, 자기 자리 이걸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종속분자가 돼가지고 여기 뭐 마찬가지는 이윤석열 후보는 그런 걸 안 내세우더라도 결국 그렇게 자기 자리 싸움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 사람 자리 싸움 한 자리에 한 부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어부담이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 뭐 대통령 되면 뭐 자리 싸움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 정치 체제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30이 볼 때는 그 이준석한테 자리 더 안 주려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맨날 윤핵관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윤핵관을 비롯한 자기의 신복들한테 그 어떤 일정한 그 자리를 주고 이준석을 배제하는구나. 이준석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준석한테 자리 뺏기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져 버렸어요. 수동적으로. 딱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 마찬가지고. 나는 뭐 몰라. 다들 자기들끼리 그런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2030이 실망하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그 프레임에 그 윤석열 후보가 갇혀가지고 결국은 2030이 떠난 걸로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딱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 부분을 아까 사과보다도 있죠. 나는 욕심 없다. 나는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드는데 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뿐이지. 대통령 선 끝나고 나면 진짜 나는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때까지 그런 자리 싸움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잃었던 2030이 돌아오는 거지. 이준석 후보 대표 혼자서 있죠. 윤석열 후보하고 포옹한다고 해가지고 그 2030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에 아침부터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지하철역 앞에서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 상황에서 극적 봉화까지 두 사람이 포옹하는 그 전체를 보면은 누가 잘 짜인 어떤 한편의 극적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누가 혹시 연출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책사가 진짜 윤석열 주변에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감독과 연출을 다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치력도 있는 분이고 울산 합의도 끌어내고 그때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이제 이렇게 윤석열 후보고 호흡을 맞추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데 조선일보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일정 역할을 했다. 서로 그렇게 싸우면은 이제 통일뿐이 없다. 이렇게 양쪽한테 충고를 했다. 그래서 그게 두 사람이 이준석 버리지 말라. 또 윤석열도 그렇게 안 버리는 쪽으로 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또 이렇게 기사화돼서 어느 쪽인지. 그건 뭐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고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있죠. 연출을 했건 그게 본심이건 국민들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누가 연출을 하고 누가 지시를 하고 아니면 본심으로 했더라도 어제 그거는 아주 잘했다.
잘한 거죠. 네.